안녕하십니까, 브라이언 정입니다. 오늘 여행해 볼 도시는 전 세계 푸아그라 생산 1위, 구스다운 생산 1위인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가 되겠습니다. 헝가리가 위치한 판노니아 평원은 물이 많은 평원입니다. 아주 넓은 평원인데요. 이 넓은 평원에서 이 헝가리 사람들은 거위를 키웁니다. 거위를 키우다 보니까 거위에서 구스다운이 많이 나오고요. 또 자동적으로 이 푸아그라 생산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덮고 자는 대부분의 그 구스다운 이불은 그 헝가리의 구스다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지만 푸아그라도 대부분이 헝가리산입니다. 헝가리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부다라는 도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페스트라는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시라기보다는 나눠진 지역이겠죠. 이 부다는 높은 곳에 있고요. 페스트는 이렇게 아랫마을입니다. 이 부다에는 주로 귀족과 왕족이 살았습니다. 페스트에는 평민과 또 상인 계급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도시는, 이 두 지역은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왕족과 귀족은 그들 나름대로의 리그가 있었고요. 또 상인들은 상인들 나름대로의 그런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도시는 화합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나뉜 장본인이 바로 그 부다페스트를 흐르는 도나우 강입니다. 이 도나우 강을 그 양쪽으로 두고 두 도시는 반목 아닌 반목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던 차에 그 세체니 백작이라는 분이 순수하게 자비를 들여서 다리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그 세체니 다리가 되겠습니다. 세체니 백작의 이름을 따서 지은 다리인데요. 이 부다페스트 도나우강 위에 생긴 첫 번째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통해서 이 두 계급들, 양립할 수 없었던 이 왕족과 귀족의 계급, 또 평민과 상인의 계급은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다였던 것과 또 페스트였던 이 각기 다른 두 존재가 부다페스트라는 도시로 합쳐지게 된 것이죠. 계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들이 입는 옷이 다르고요. 그들이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왕래를 하고 물건을 팔고 소통을 해서 화합된 것이 아니라 많은 불협화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중에 이 세체니 다리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오랫동안 10년 이상이나 걸리는 이런 그 오랜 공사 기간을 통해서 이것을 건설해야 되는가, 이런 회의론도 있었으나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고요. 또 계급과 계급 간의 그 장벽을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부다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페스트는 그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은 물이 필요합니다. 또 물은 땅에 들어감으로써 그 땅을 더 비옥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요. 그래서 부다는 페스트에서 봤을 때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요. 페스트는 부다 쪽에서 봤을 때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부다는 페스트를 비추는 거울이고 페스트는 부다를 비추는 거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다리를 통해서 부다와 페스트가 연결되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뭔가 시너지 이펙트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고요. 이런 스토리, 도시가 가진 미학과 스토리텔링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도 부다페스트에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부다페스트에서는 부다 왕궁 주변에 있는 성당을 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마차시 성당입니다. 이 마차시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왕의 이름인데요. 이 마차시라고 하는 대왕은 여기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또 대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국가의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이 마차시 성당이 한때는 모스크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들어왔을 때는 모스크로 사용되다가 성당으로 사용되다가 교회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카톨릭 성당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종교가 다른 집단이 들어와서 또 어떤 사람이 정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이 저는 참 재밌었고 또 이런 것이 역사의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축되고 개축되고,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증축되고 개축되는 과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존재하는데 그런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차시 성당에서 도나우강 쪽으로 한 100m 정도를 걸어가면 어부의 요새가 나옵니다. 어부의 요새는 7개의 첨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7개의 첨탑은 동방에서 온 7개 민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어부의 요새는 그 어부들이 그쪽에서 적으로부터 그 침입을 막았기 때문에 어부의 요새라는 이름을 얻었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어시장이 있어서 그 Fisher's Man's 그 요새라는 포트리스라는 그런 그 이름을 얻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다 지구에 마차시 성당과 어부의 요새가 있다면 페스트 지구에는 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영국의 국회의사당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국회의사당인데요. 유럽의 10대 건축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것이 그 천장에 지붕이죠. 지붕에 365개의 그 첨탑이 있습니다. 이 365개는 그 1년 365일을 뜻한다고 합니다. 내부에 있는 레드 카펫도 너무 아름답고요. 또 수백 개의 방들이, 집무실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 건국 1000년을 기념을 해서 이 국회의사당을 짓고자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이때 공모에서 당선된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뽑힌 사람이 임내 슈테인들이라고 하는 헝가리가 나온 아주 위대한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임내 슈테인들이 10여 년의 공사를 거쳐서 이것을 완성을 시켰는데요. 참 그 비극적인 것이 임내 슈테인들 스스로는 이 공사의 말미에 이 공사의 끝부분에 눈을 실명해서 이 건축물을 못 보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이런 그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헝가리는 우리 인류의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여한 그런 나라이고 또 민족입니다. 그 헝가리는 노벨상을 15명이나 배출을 했고요. 파프리카에서 비타민C를 추출한 그 사람도 헝가리 사람이었고요. 최초의 컴퓨터라고 일컬어지는 애니악을 만든 사람도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헝가리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볼펜을 발명한 사람도 그 비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남미에서는 이 볼펜을 비로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다페스트에는 유럽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이 있습니다. 이 부다페스트가 유럽 대륙 최초의 지하철을 개통한 나라입니다. 헝가리는 동방민족입니다. 동방에서 온 민족이라 그런지 우리와 이 아시아 사람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 맛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특히 매운맛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먼저 추천드릴 것은 굴라시 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가면 이제 굴라시 주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독일 전역에서도 맛볼 수 있고 또 프랑스에서도 맛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이태원에서도 맛볼 수 있는 이제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 이제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때때로는 소고기도 들어갑니다. 그 레스토랑마다 레시피가 다르고요. 근데 이 굴라쉬라는 말은 목동이라는 뜻입니다. 목동이 그 초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동물을 방목을 하다가 이렇게 발명한 그런 음식인데요. 개발한 음식인데 그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육개장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굴라시 숲은, 굴라시 주페는 제가 강추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또 하나는 콜바스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이 쉽게 말하면 헝가리식 소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추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맛이 매콤한데요. 그래서 다른 인근 국가인 독일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맵게 이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좋았고요. 세계 최초로 고추가 들어간 소시지입니다. 역시 동방민족의 DNA를 제가 이 콜바스라는 음식에서도 느꼈습니다. 이 길거리 음식으로 많이 파니까 꼭 드셔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 부다페스트는 마카론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다페스트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그 상업거리인 그 바치거리가 있는데 이 바치거리의 끄트머리에 카페 제르보가 있습니다. 이 카페 제르보는 우리나라 잠실 쪽에 분점을 열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한국에서는 못 가봤습니다. 이 제르보에서 만드는 이 그 마카롱을 먹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래서 헝가리 토카이 와인과 이 마카롱을 세트로 파는데요. 그 세트를 사서 많은 사람들이 즐깁니다. 저도 한 20분 줄을 서서 먹었었고요. 그래서 바치거리에 가셔서 그 고풍스러운 이 카페가 아니라 무슨 박물관처럼 보였는데요. 고풍스러운 건물 안에 있는 그 카페 제르보에 가셔서 이 마카론을 즐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다페스트가 의미 있는 것은 바로 부다라는 도시와 또 페스트라는 도시가 합쳐져서 부다페스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다페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합의 의미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부다페스트 여행을 권합니다.